서울의 여름밤은 습하고 무거웠다. 김민주는 체육관의 거울 앞에서 숨을 헐떡이며 무릎을 It's 꿇었다. okay, just breathe.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는 가운데 그의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그 손길의 여운이었다. 코치의 손이 스치듯 지나간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한 그 떨림. 민주는 알지 못했다. 이 손길이 그의 삶을 영원히 바꿀 줄은. 민주는 22살, 서울의 한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컴퓨터 공학과를 전공하며 매일 밤늦게까지 코딩에 매달리는 그는 몸은 늘 소홀히 다루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어진 외모에 대한 자책감이 그를 괴롭혔다. 너는 왜 이렇게 왜소해? 친구들의 장난 섞인 말들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 체육관에 등록했다. 단순히 건강을 위한 선택이 아니었다.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다. 강해지고 싶었다. 하지만 첫 주부터 그는 실수했다. 벤치프레스를 들다가 어깨가 삐끗했다. 고통이 밀려왔지만 더 아팠던 것은 수업 중 코치의 시선이었다. 이현우 코치는 28, 체육관의 베테랑이었다.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은 그는 회원들에게 이상적인 강인함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현우의 미소 뒤에는 숨겨진 상처가 있었다. 몇 년 전, 군 복무 중 겪은 그 기억, 함께한 동료와의 짧았던 순간, 그리고 그 후의 고독. 그는 그 감정을 묻어두고 코치로서의 삶을 살았다. 회원들의 근육을 다듬듯 자신의 마음도 그렇게 다듬으려 애썼다. 민준을 처음 본 날, 현우는 그 청년의 눈빛에 멈칫했다. 그 안에는 자신과 닮은 그림자가 스쳤다. 괜찮아요. 스트레칭 도와줄까요? 현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날 저녁, 체육관이 한산해진 후 현우는 민준을 매트 위에 눕혔다. 숨을 깊게 쉬세요. 어깨를 풀어줄게요. 현우의 손이 민준의 팔을 잡고 천천히 당겼다.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었다. 민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렇게 떨려. 그는 이를 악물었다. 현우의 손가락이 근육을 누르는 순간 민준은 처음으로 느꼈다. 이 손길이 단순한 도움 이상임을. 현우도 느꼈다. 자신의 손이 멈추지 않는 이유를. 그날 이후 민준의 루틴은 변했다. 매일 저녁 현우의 수업을 기다리는 것이 그의 유일한 동기가 되었다. 시간이 흘렀다. 가을 바람이 서울 거리를 스치기 시작할 무렵 민준의 몸은 조금씩 변했다. 근육이 붓고 자세가 고다졌다. 하지만 더 큰 변화는 마음속에 일어났다. 현우와의 대화가 길어졌다. 수업 후 커피숍에서 현우는 자신의 과거를 살짝 털어놓았다. 군대에서 친구를 잃었어요. 그 후로 사람들과 거리를 뒀죠. 민주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저렸다. 나도 그래. 항상 혼자야. 그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코치님은 왜 체육관을 하세요? 현우의 눈이 부드러워졌다. 누군가의 강함을 돕기 위해. 나처럼 약했던 나 자신을 위해서. 그날 밤 민주는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았다. 자신의 몸이 이제 조금은 자신을 인정해주는 듯했다. 하지만 그 변화 속에 스며든 감정은 혼란스러웠다. 현우의 손길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게 뭐지? 그냥 존경인가? 그는 베개를 끌어안고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체육관에서 현우가 다시 스트레칭을 도왔다. 이번에는 다리 근육이었다. 현우의 손이 무릎 뒤를 스치자 민준의 몸이 떨렸다. 현우가 멈칫했다. 아프세요?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말끝을 흐렸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얽혔다. 공기 중에 무언가 변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그들의 만남은 더 잦아졌다. 민주는 현우의 조언을 빌미로 개인 수업을 신청했다. 더 강해지고 싶어요. 현우는 웃으며 받아들였다. 하지만 수업 중 현우의 손길은 점점 달라졌다. 단순한 스트레칭이 아니라 더 깊은 터치. 어깨를 주무를 때 손가락이 살짝 목덜미를 스쳤다. 민주는 그럴 때마다 숨을 죽였다. 이게 의도된 건가? 그는 스스로를 탓했다. 하지만 현우의 눈빛은 솔직했다. 그 안에는 갈망이 스며들었다. 한눈에 보이는 변화가 아니었다. 민준의 일상은 여전했다. 대학 강의실에서 친구들과 웃고 카페에서 노트북을 두드렸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균열이 생겼다. 밤에 꿈을 꾸었다. 현우의 손이 자신의 등을 쓸어내리는 꿈. 깨어나면 얼굴이 붉어졌다. 나는 남자를 좋아하는 건가? 그 생각이 처음 떠올랐을 때 민주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한국 사회에서 그런 감정은 여전히 그림자였다. 가족의 기대, 친구들의 시선. 그는 현우를 피하려 했다. 일주일 동안 체육관에 가지 않았다. 현우는 기다렸다. 민준의 빈자리가 텅 빈 매트 위에서 그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군대에서 만난 그 동료. 이름은 준호였다. 짧았던 그 밤. 서로의 손을 잡았던 순간. 하지만 다음 날. 준호는 떠났다. 이건 실수야. 그 말 한마디가 현우를 무너뜨렸다. 그 후로 그는 사랑을 피했다. 하지만 민준을 보자 그 상처가 다시 살아났다. 이번에는 다르게 해야 해. 현우는 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괜찮아요. 언제든 와요. 기다릴게요. 민준은 결국 돌아왔다. 눈 내리는 겨울날. 체육관 문을 열자 현우가 서 있었다. 미안해요. 코치님. 바빴어요.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중요한 건 당신이 여기 온 거예요. 그날 스트레칭은 길었다. 현우의 손이 민준의 등을 따라 내려갔다. 이번에는 숨길 수 없었다.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코치님. 저 이상해요. 현우가 멈췄다. 무슨 말입니까?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손길이 제 마음을 흔들어요. 이게 뭐죠? 그 순간 현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민준을 일으켜 세웠다. 체육관의 불빛 아래 두 사람은 마주 섰다. 민준 씨, 나도 당신을 볼 때마다 과거가 떠올라요.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게요. 현우의 고백은 조용했지만
강렬했다. 민주는 믿을 수 없었다. 코치님도.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나도 남자를 사랑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 말은 민준의 세계를 뒤집었다. 눈물이 흘렀다. 공포와 기쁨이 뒤섞인 눈물. 현우가 민준을 안아주었다. 따뜻한 포옹. 그 안에서 민준은 처음으로 자신을 용서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그들의 관계는 아직 취약했다. 사회의 시선, 내면의 두려움. 겨울이 깊어지면서 두 사람은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갔다. 카페 구석에서 손을 스치듯 잡고 한강 산책로에서 속삭였다. 우리는 괜찮을까요? 민준이 물었다. 현우가 대답했다. 함께라면 돼요. 봄이 오기 전 위기가 닥쳤다. 민준의 친구가 체육관에서 그들을 목격했다. 야, 민준아. 코치랑 무슨 사이야? 장난기 어린 물음이었지만 민준의 가슴은 얼어붙었다. 그는 부정했다. 그냥 수업이야. 하지만 그날 밤 그는 현우에게 말했다. 공포스러워요. 다 잃을까봐. 현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준호를 잃었을 때 나도 그랬어요. 하지만 후회는 더 커요. 사랑을 숨기는 게 그 말에 민주는 결심했다. 조금씩 용기를 내기로. 여름이 다시 돌아왔다. 민준의 몸은 이제 강해졌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었다. 그는 현우와 함께 프라이드 행사에 갔다. 서울 거리에서 무지개 깃발을 흔드는 사람들 속에서 민주는 처음으로 소리쳤다. 나는 나야. 현우가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은 더 이상 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확신이었다. 시간은 흘렀다. 가을, 겨울, 봄, 여름. 두 사람은 함께 성장했다. 민주는 졸업 후 현우의 체육관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곳에서 그는 다른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했다. 강함은 근육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현우는 이제 민준의 파트너로서, 코치로서 서 있었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었다. 준호의 기억은 슬픔이 아니라 용기의 원천이 되었다. 마지막 여름날, 한강 다리 위에서 현우가 말했다. 민준아, 앞으로도 함께할래. 민준이 웃었다. 이미 함께해요. 그들의 손은 영원히 얽혔다. 손길은 더 이상 변하지 않았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진실한, 용기 있는 사랑. 민준의 어린 시절은 평범했다. 서울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 아버지는 공무원, 어머니는 교사였다. 그는 항상 착한 아들이었다. 공부 잘하고, 친구 많고, 축구부에서 열심히 뛰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들어서면서 무언가 달라졌다. 체육 시간에 탈의실에서 친구들의 몸을 볼 때 이상한 감정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왜 나만 이렇게 느껴? 그는 그 감정을 억눌렀다. 책상에 파묻히고 게임에 빠졌다. 대학에 들어온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룸메이트와의 생활에서
가끔 스치는 시선이 불편했다. 나는 정상인가? 그 질문이 밤마다 그를 괴롭혔다. 현우의 삶은 더 복잡했다. 군 복무 시절 준호를 만났다. 훈련소에서부터 시작된 우정은 곧 깊은 유대가 되었다. 야간 근무 중 텐트 안에서 나눈 대화. 현우야, 너라면 어떻게 살고 싶어? 준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현우는 대답했다. 강하게. 하지만 따뜻하게. 그날 밤 그들의 손이 닿았다. 키스였다. 짧고 어색한, 하지만 잊을 수 없는. 다음 날 준호는 변했다. 어제는 술 기운 때문이었어. 잊자.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이 찢어졌다. 제대 후 그는 체육관에 들어갔다. 몸을 단련하며 마음을 숨겼다. 연애, 그는 피했다. 여성 회원들의 접근도 부드럽게 거절했다. 다시 아프기 싫어. 민준과 현우의 만남은 우연처럼 보였지만 필연이었다. 그 스트레칭 날, 현우의 손이 민준의 어깨를 누를 때 민준은 처음으로 안전함을 느꼈다. 누군가의 터치가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가 되는 순간. 천천히 숨을 내쉬세요. 현우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민준은 눈을 감았다. 그 손의 온기가 그의 차가운 마음을 녹였다. 수업 후 현우가 물었다. 집은 멀어요. 데려다 줄까요? 민준은 놀라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 제안이 그의 가슴을 간지렸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다. 민준은 현우에게 대학 생활을 이야기했다. 코딩은 재미있지만 항상 불안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현우가 웃었다. 당신은 이미 강해요. 그냥 자신을 믿으세요. 현우의 말은 단순했지만 민준에게는 빛이었다. 반대로 현우는 민준에게 과거를 조금씩 열었다. 군대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인내. 그리고 후회. 민준은 물었다. 후회요.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말하지 못한 것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겨울이 깊어지면서 그들의 만남은 비밀스러운 의식처럼 되었다. 체육관 문을 닫은 후 매트 위에서 스트레칭. 현우의 손이 민준의 다리를 잡고 당길 때 민준은 떨림을 숨기지 않았다. 코치님. 이게 현우가 속삭였다. 이름으로 불러요. 현우라고. 그 순간 민준의 세계가 확장되었다. 현우. 그 이름이 입안에서 녹았다. 그날 그들은 처음으로 손을 잡았다. 체육관의 불이 꺼진 어둠 속에서 손가락이 얽혔다. 두려워요. 민준이 말했다. 현우가 대답했다. 나도. 하지만 함께라면.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민준의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민준아, 여자친구는 없어? 결혼 생각은? 민준은 웃으며 대답했다. 아직이에요. 엄마. 전화를 끊고 그는 울었다. 현우에게 달려가 안겼다. 어떻게 해요? 가족이. 현우가 등을 토닥였다.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처럼. 천천히.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민주는 현우와 함께 한강을 걸었다. 벚꽃이 흩날리는 길에서 현우가 말했다. 민준아, 나랑 산책 좋아.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장 좋아요. 그들의 대화는 이제 사랑에 관한 것이었다. LGBT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무서웠어요. 민준이 고백했다. 현우가 손을 잡았다. 나도. 하지만 이제는 자랑스러워요. 당신 덕분에 위기가 다시 왔다. 민준의 룸메이트 태민이 물었다. 요즘 체육관 자주 가네. 그 코치랑 친해. 민준은 당황했다. 응. 수업 때문에 태민이 웃었다. 좀 이상하던데. 남자끼리 그렇게 붙어 있으니까 그 말은 농담이었지만 민준의 마음에 가시가 박혔다. 그는 현우를 피했다. 일주일 동안 메시지도 답하지 않았다. 현우는 불안했다. 또 도망치는 건가? 그는 준호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때처럼 이번에도 놓칠까봐. 민주는 혼자 산책했다. 서울의 번화가,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거리. 그는 카페에 앉아 창밖을 보았다. 커플들이 손을 잡고 지나갔다. 남녀, 여녀, 남남. 그 광경이 그를 안심시켰다. 나도 가능할까?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검색했다. LGBT 포럼, 한국의 이야기들. 가족에게 커밍아웃 했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이해해줘요. 그런 글들이 그의 용기를 북돋웠다. 현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만나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그들은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밤 공기 냉랭했다. 민준이 말했다. 미안해요. 무서웠어요. 친구가 의심해서 현우가 안아주었다. 이해해요. 나도 그랬으니까 그날 그들은 미래를 이야기했다. 언젠가 가족에게 말할게요. 민준이 약속했다. 현우가 키스했다. 가벼운 입술 스침. 민준의 첫 키스였다. 세상이 밝아졌다. 여름이 돌아왔다. 민준의 몸은 완전히 변했다. 근육이 붙고 자신감이 생겼다. 그는 현우의 체육관에서 모델이 되었다. 민준 씨처럼 변할 수 있어요. 현우가 회원들에게 말했다. 민준은 웃었다. 하지만 내면의 변화는 더 컸다. 그는 일기를 썼다. 오늘 현우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길은 이제 내 거예요. 하지만 갈등이 터졌다. 현우의 옛 동료, 군대 친구가 체육관에 왔다. 현우야. 오랜만. 그 친구는 준호의 소식을 전했다. 준호가 결혼했대. 행복해 보이던데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밤에 민준에게 말했다. 준호가 나 때문에 떠난 것 같아요. 민준이 안아주었다. 아니에요. 당신 탓 아니에요. 사랑은 자유예요. 그 위기를 넘어 그들의 사랑은 깊어졌다. 민주는 현우와 함께 여행을 갔다. 제주도의 바다. 파도 소리 속에서 그들은 맹세했다. 영원히 함께.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자 새로운 도전이 기다렸다.
민준의 졸업이 가까워졌다. 취업, 미래. 회사에서 숨겨야 할까요? 민준이 물었다. 현우가 대답했다. 처음엔. 하지만 언젠가. 당당히. 졸업식 날. 민준은 현우의 메시지를 받았다. 축하해요. 오늘 밤. 특별한 데로 갈게요. 민준은 가족과 함께 행사에 참석했다. 어머니가 물었다. 민준아, 요즘 밝아졌네. 무슨 일 있어? 민준은 웃었다. 좋은 사람 만났어요. 어머니가 기뻐했다. 누구야? 데려와. 민준의 가슴이 철렁했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그날 밤, 현우는 민준을 남산타워로 데려갔다. 케이블카 안에서 서울 야경이 펼쳐졌다. 민준아, 이 도시처럼 우리도 빛날 수 있어요. 현우가 말했다. 민준이 눈물을 글썽였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그들은 키스했다. 타워 꼭대기에서 바람이 그들을 감쌌다. 취업 후, 민준은 IT 회사에 들어갔다. 바쁜 일상 속에서 현우를 보는 시간은 줄었다. 스트레스가 쌓였다. 코치님, 요즘 피곤해요. 현우가 스트레칭을 도왔다. 쉬어. 당신 몸이 제일 중요해요. 그 손길은 여전했다. 따뜻하고 치유하는. 하지만 회사 동료의 말 한마디가 민준을 흔들었다. 야, 게이들 많아. 조심해. 농담이었지만 민준은 출근길에 울었다. 현우에게 달려가 말했다. 숨기기 싫어요. 당당히 살고 싶어요. 현우가 제안했다. 지원단체에 가보자. 같이. 그들은 서울의 LGBT 센터를 찾았다. 모임에서 다른 커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커밍아웃 후 가족이 받아줬어요. 아직 숨기지만 행복해요. 민준은 용기를 얻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다. 엄마, 저는 남자를 사랑해요. 현우라는 사람이에요. 편지를 보낸 후 민준은 불안에 떨었다. 현우가 위로했다. 잘했어요. 어떤 결과든 내가 있어요. 며칠 후 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민준아, 충격이었어. 하지만 내 행복이 제일이야. 만나보자. 민준은 울었다. 기쁨의 눈물. 가족 모임은 어색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현우를 초대했다. 식탁에서 아버지가 말했다. 건강해 보이네. 민준이 잘 부탁해. 현우가 고개 숙였다. 감사합니다. 소중히 하겠습니다. 민준은 손을 꼭 쥐었다. 그날, 가족은 받아들였다. 시간이 필요하지만 내 선택을 존중해. 그 후, 민준의 삶은 안정되었다. 회사에서 그는 동료들에게 살짝 털어놓았다. 파트너가 있어요. 놀라움 속에 축하가 따랐다. 현우의 체육관은 번창했다. 민준이 함께 운영했다. LGBT 친화적 체육관으로 소문났다. 젊은이들이 모여들었다. 여기서 자신을 찾았어요. 하지만 행복 속에도 시련이 있었다. 현우의 건강 문제, 오래된 어깨 부상 재발, 수술이 필요했다.
민주는 병원에서 지켰다. 괜찮아요. 무서워요. 현우가 웃었다. 당신이 있으니까 수술 후 회복기. 민준이 간호했다. 스트레칭 대신 마사지. 이제 내가 도와줄게요. 회복 중. 현우는 과거를 마무지었다. 준호에게 편지를 썼다. 그때 미안했어. 이제 행복해.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현우는 자유로워졌다. 민준아, 너 덕분이야. 여름 콘서트에서 그들은 손을 잡고 춤췄다. 프라이드 행사처럼 자유롭게. 민준이 속삭였다. 사랑해요. 현우가 대답했다. 나도.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민준 25, 현우 31살. 그들은 작은 아파트를 얻었다. 함께 사는 삶. 아침에 커피를 타고 저녁에 산책.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거리에서 손잡고 가다. 수군거림. 저기. 동성, 민주는 아프지 않았다. 괜찮아요. 우리야. 민준의 커리어는 성장했다. 프리랜서 개발자로 LGBT 앱을 만들었다. 커밍아웃 도우미 앱. 현우가 테스트했다. 좋아. 많은 사람 도울 거야. 출시 후. 피드백이 쏟아졌다. 고마워요. 용기 줬어요. 현우는 책을 썼다. 손길의 여정, 코치로서의 이야기. 사랑의 고백. 출판사에서 거절당했지만 민준이 격려했다. 써. 당신 이야기예요. 잡이 출판으로 나왔다. 서점에서 사인회. 이 책이 제 삶을 바꿨어요. 독자들의 말에 현우가 눈물 흘렸다. 겨울 크리스마스. 그들은 여행 갔다. 부산 바다. 눈 내리는 해변에서 현우가 무릎 꿇었다. 민준아, 결혼하자. 반지가 빛났다. 민준이 울었다. 네. 결혼 준비는 도전이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법적으로 불가능했지만 그들은 서약식을 열었다. 가까운 친구와 가족만. 어머니가 케이크를 썼다. 행복하세요. 아버지가 토스트했다. 강하게 살아라. 서약식 후. 삶은 더 풍요로웠다. 민준의 앱은 성공했다. 현우의 체육관은 커뮤니티 센터가 되었다. 워크숍. 상담. 당신들 덕분에 왔어요. 젊은이들의 고백. 하지만 상실이 왔다. 현우의 어머니가 병들었다. 아들아, 내 삶을 들었어. 미안해. 늦었지만 병상에서 용서를 구했다. 현우가 안아주었다. 엄마, 사랑해요. 어머니의 죽음은 슬펐지만 화해였다. 민준이 위로했다. 당신 강해요. 현우가 말했다. 너 덕분. 봄. 새 시작. 그들은 해외로 갔다. 대만. 동성 결혼 합법 국가. 법적 결혼. 이제 진짜야. 민준이 웃었다. 시간이 흘러. 민준 29, 현우 33살. 그들은 멘토가 되었다. 학교 강연. 사랑은 자유야. 청소년들의 눈빛이 빛났다. 나도 용기 내볼게요.
한강 다리. 그들이 처음 손잡았던 곳. 현우가 말했다. 민준아, 그 손길. 아직도 생생해. 민준이 웃었다.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 사랑처럼. 결말은 평화로웠다. 서울의 계절이 돌고 그들의 사랑은 영원했다. 손길은 시작이었고 삶은 그 여정. 인간다움, 용기, 치읓. 그들은 증명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